자, 우리가 지수로 대수 지금 공부하면서 이 얘기는 했어요, 이미. 자, 증가하고 감소. 함수의 증가 감소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뭐 이 얘기인데, 증가는 뭐냐? 이건데, 증가, 뭐 배웠던 게 우리가 x1, x2가 있는데, x1, x2에서 x의 값이 클 때,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을 비교했는데, x 값 큰 애가 함수 값도 크면은, 우린 이걸 증가라고 해요. 지수로 감소할 때도 필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 반대면 감소. 끝이고요. y는 fx에서 대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단원이 이게 뭐냐면 지금 단원이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도함수의 활용인데 그럼 여기 지금 도함수에 도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감수는 저건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게 추가가 돼요. 도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증가감소를 어떻게 따질 거냐 이건데 증가감소를 어떻게 따질 거냐.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우리가 x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이 커진다. 그래프 개형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리시면은 어차피 이런 개형 아니면 이런 개형밖에 없어요. 다른 거 그려봐요. 그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 오히려 대수에서 먼저 들어봤던 아볼개형이냐 위볼개형이냐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는 애가. 근데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보시다시피 기하학적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아볼이든 위볼이든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냐면은 양입니다. 양.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 구간에서 프라임이 양이면은 우리는 그 fx는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함수가 양이면은 증가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면 증가라고요. 심플하죠? 굳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이제 하나. 항상 명제를 배울 때 여기인데 빠꾸는 거짓입니다. 증가하면은 프라임이 양이냐? 이거는 거짓이에요. 발레가 있어요. 거짓이니까. 그 발레가 뭐가 있냐면은 발레 거의 돌려막기인데 발레 돌려막기. fx를 여러분이 x 세제곱 그래프 뭐 아직은 안 배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세제곱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세제곱 그래프거든요. 근데 얘는 참고로 f 프라임 0값을 구해보시면 이제 이거 암산도 해요 우리가 심지어. 그죠? 이거 암산을 한다고 이제 미분을. 그죠? 얼마예요? 안 되니 암산이? 자 0이에요 0. 근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거든요. 증가해요. 그럼 증가는 프라임이 양이야? 아니지. 왜? 0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발레고 그럼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이 거짓이고요. 그럼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왼쪽에 이 프라임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은 참입니다. 그래서 는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문제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도 이쪽 방향이에요. 빠꾸. 이 방향이 시험에는 나와요. 문제풀이에선 요게 필요하다고요. 조건에. 문제에서 이제 뭐 증가한다. 조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야? 프라임이 양이다가 아니고 0 이상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색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기본 명제는 파란색이었는데 녹색 명제가 더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쓰인다. 질문 있어요? 자, 그럼 결론. 함수의 증가감수는 어떻게 따진다? 함수의 증가감수는 증가감수의 판정 방법입니다. 요거는 판단을 어떻게 한다? 도함수의 미분 가능할 때 당연히 도함수에 뭘 보면 돼요? 부호를 보면 돼요. 도함수의 부호를 보시면은 증감을 알 수 있어요. 도함수의 부호를 보시면 증감을 알 수 있어요. 증가감수를. 증가감수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들었는데? 예. 아니? 왜요?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우리가 이제 증가감소는 그래도 좀 들어봤는데 극대극소는 들어본 적이 없긴 하죠. 원래 이제 여기 선행을 안 했으면. 그래서 극대극소는 뭐냐? 새로 배우는 용어니까 정의를 좀 똑바로 가져가셔야 되겠어요. 내가 증가도 하나만 가르쳤거든요. 반대가 감소니까. 뭐 극대도 하나만 알면 나머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 다 써보긴 하면은 자 x는 a라는 게 있어요. 한 점이 있습니다. x는 a라는 점. x는 a가 있을 때 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습니다. 어떤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오픈 더 윈도우 진짜. 그래서 열린 구간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저 a의 함수값이 다른 애들의 함수값보다 잘 봐요. 내가 써주는 걸 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저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열린 구간의 다른 애들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그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때 함수값인 fa를 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교과에 나오는 극대 정의입니다. 극대 정의. 그럼 이제 극소는 당연히 뭐냐? 반대겠죠. x는 b라고 할게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그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습니다. 열린 구간을. 잡았는데 그 구간 안에서 저 b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애들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그 x는 b라는 포인트에서 극소다 라고 하고 그때 함수값인 fb를 갖다가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정의. 오지간하면 내가 한글로 써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포인트만 잡아드린 겁니다. 중요한 용어들만. 자, 이때 이 와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이라는 요 말을 갖다가 합쳐서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용어야 용어.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극값. 극값이라고 부른다. 용어. 이런 용어는 그냥 한번 듣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극대극소의 정의. 우선은 극대극소라는 걸 내가 니네한테 어디가 극대야, 어디가 극소야 이렇게 찾으라고 시켜요. 그럼 여러분은 걔를 포함하는 어떤이죠. 임의가 아니고 어떤입니다. 어떤 열린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이 아니고 뚫려 있는 열린 구간을 잡아요. 그 어떤 열린 구간을 잡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요 표현은 결국에 해석을 해보시면은 그 안에서 그놈의 함수값이 1등이냐 아니면은 그놈의 함수값이 1등이냐 아니면은 꼴찌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함수값이. 대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퀄이 들어간다는 거. 이퀄이 같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보면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요거 얘는 그냥 오늘 뭐 이제 시험 보려고 해도 문제를 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어차피 틀리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같이 해도. 나는 맞춘다. 얘죠, 얘 100% 틀리겠죠. 외우지 않은 다음에는. 자, 다음 그래프가 있어요. 화질은 구린데 그냥 보시면서
각각의 포인트 A부터 F까지에서의 극대극소를 조사를 하래요. 극대극소를 조사를 하래요. 극값 가는 데 찾으라는 게 극대극소 조사하는 건데 우선은 그냥 하나씩 쭉 보시면서 찾아보면은 자 A라는 데입니다. A 여기거든요. 극대냐 극소냐 판단을 해보시면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요. 열린 구간을 적당하게 잡아요. 어떤 이니까 잡았을 때 그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애들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그거를 보시고 극대극소를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구간을 이렇게 잡으니까 아 얘가 짱이죠. 아 극대입니다. 극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B인데는 자 B라는 데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적당히 잡아요. 어떤이니까 적당히 잡아서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B라는 데의 함수값이 그 구간 안에서는 꼴찌네요. 네, 이건 극소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극대극소 판정하는 방법이다. 그래프에서. 그럼 C는 어떻게 되냐? C는 6입니다. 얘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적당히 잡아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잡아봐요. 구간을 잡았는데 그 구간 안에서 얘의 함수값이 1등이냐 또는 꼴찌냐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구간을 어떻게 잡아도 1등이 될 수도 없고 꼴찌가 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 자, 다음 D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문제에서는 주겠지만 지금 암묵적으로 D는 요 곡선 구간에서 직선 구간으로 넘어가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인트. 그림 보고 하는 거야. 그럼 D에서는 극대냐 극소냐 얘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이놈의 함수값이 다른 애들보다 1등이냐 꼴찌냐 이건데 뭐가 돼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크거나 같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퀄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는 게 맞죠. 그죠? 크거나 같다는 게 맞으니까 여기는 극대입니다.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버릇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판단할 줄 있으면은 대부분 다른 거 잘 하실 거고. 자, 얘는 2는 얘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잡았는데 그 구간 안에서 얘 함수값이 1등이냐 꼴찌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다른 애들의 함수값에 비해서 얘가 크거나 같죠. 작거나 같죠. 그죠? 어쨌든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 극소가 다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참고로 여기 2라는 포인트는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 아닙니까? 상수함수는 극대극소가 다 되네. 여러분 정의. 나머지는 자기가 해보세요. 이렇게 판단을. 나머지는 FG,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다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극대극소의 정의를 가지고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에서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포인트에서 적당하게 열린 구간을 잡아서 그 함수 값이 딴 애들보다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를 만족하는지 찾으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 됐죠? y는 f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극대극소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도함수의 도자도 안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추가되는 조건이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추가가 돼요. 미분 가능. 요게 이제 추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래프, 요 그림에서 아까 봤던 저 그림에서는 잘 보시면은 이게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아니죠. 그죠? 보시면은 요런데 미분 안 되죠. B 안 돼요. F 안 되죠. G 안 돼요. H 당연히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우리가 따졌던 데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분 가능한 데가 요런 데가 지금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요런 데가 가능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럼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에는 극대극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건데,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이어 그린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부드럽게 이어 그렸을 때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데는 결국에 우리가 부드럽게 이어서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보니까 요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데를 보시면 무조건 짱 먹고 내려와요.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 보시면 무조건 꼴찌 찍고 올라오고요. 그잖아요? 적당히 구간을 잡았을 때 1등입니다. 적당히 구간을 잡았을 때 꼴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는 극대극소가 어디가 되냐? 요런데. 요렇게 이제 굴곡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요런 데가 다 지금 극대극소가 된다 라는 거죠. 여기가 극대네요. 여기가 극소네요. 여기가 극대네요. 여기가 극소네요. 왜? 올라가다가 내려갔잖아. 짱. 내려가다가 올라갔잖아. 올라가다가 내려갔고 내려가다가 올라갔고, 그래서 요런 데가 극대극소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소를 여러분이 매번 이렇게 정의대로 찾으시는 건 아니고, 미분 가능한 거에 한해서는 극대극소 판정을 지금 보다시피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가 되느냐, 극대든 극소든 증가 감소가 바뀌는 데야. 증감이 바뀌는 데라고요. 그럼 증감이라는 게 도함수의 부호를 보라 그랬거든? 그럼 증감이 바뀐 데는 건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데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이 극대극소를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얘는 증가니까 프라임이 양이죠. 얘는 프라임이 음이고요. 얘는 다시 프라임이 음이었다가 프라임이 양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극대극소를 어떻게 조사하는 거다? 극대극소의 조사는 뭘 본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본다. 자, 증가감소는 도함수의 부호만 보는 거고, 얘는 부호 변화를 보셔야 돼요. 부호 변화. 변화를 보셔야 돼요. 풀에서 만지, 마에서 풀인지. 보다시피 부호 변화. 풀에서 마로 바뀌면은 그게 뭐야? 외우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극대예요. 마에서 풀로 바뀌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극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대극소를 찾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밑에 그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극대극소의 약간 특징이 보여요. 근데 보니까 극대극소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나 극소인 데를 보니까 프라임이 증에서 풀에서 마에서 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부호가 바뀌면 건너가는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0이 있겠네? 그죠? 얘가 양이잖아, 이 정도 접선의 기울기가. 근데 점점 작아지다가 어쨌든 음수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이에 0이 있잖아. 그 0인 데가 어디야? 0인 데가 극대극소네. 알겠습니까? 0인 데가 극대극소. 다시 말하면은 지금 x는 a에서 fx가 극값을 갖는데요. 극대이나 극대거나 극소래요. 그러면 fx는 f'a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 포인트에서는 항상 프라임 값이 0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들어누웠죠.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역이죠. 역. 빠꾸는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레가 있는데 이 발레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발레 돌려막기. 뭐예요? 저기 옆에 있는 fx는 x의 세제곱 그래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x 세제곱인데 0에서. 근데 얘가 0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프라임 0값을 구해주시면은 암산해도 0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x가 0인데 조사해 보시면 여기 x는 0에서 얘가 극값이냐? 극값입니까? 여기에서 어떤 구간을 잡아도 얘가 1등이나 꼴찌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발레. 네, 발레. 그래서 여러분이 프라임 값이 0이라 그래서 프라임이 0이라 그래서 거기가 극대극소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공부하셔야 되는 건 그럼 프라임이 0인데 거기에서 극대나 극소 극값이 되도록 하려면은 무슨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냐? 얘가 참이 되려면은 요 프라임 0이라는 데에다가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프라임이 0인 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f 프라임 x의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거죠. 부호의 변화. 요게 확인이 돼야 그래야지 극값을 갖는다고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자꾸 이렇게 뭔가 익숙해지시다 보면 잘못하는 게 극대극소 어떻게 찾는 거야? 문제풀이 하다 보면 자꾸 프라임 0을 찾게 돼. 왜냐면 대부분이 프라임 0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거든? 안 생긴 애가 있긴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극대극소는 어떻게 찾는 거야? 프라임 0을 뒤져. 그리고 거기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프라임 0을 뒤져 놓고 이거를 먼저 찾아 놓고 거기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 극대다 극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문제풀이 위주로 자꾸 뭔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런 게 자꾸 익숙해져서 무조건 프라임 0만 구하시고 또 개념이 약간 거기서 또 왜곡이 됩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됐죠? 질문 있어요? 없어? 이해력들이 훌륭해. 자, 결론. 함수의 원함수의 증가 감소나 극대 극소. 그럼 보니까 원함수의 증가 감소나 극대 극소는 여러분이 결국에는 도함수의 부호 및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면 돼요. 어쨌든 저쨌든 필요한 재료가 뭡니까?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도함수가. 그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미적 원에서 여기가 끝인데 원함수 있어요.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에 여러분이 증가 감소를 조사하거나 아니면은 극대 극소를 조사를 하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은 그래서 뭘 구해요? 도함수를 구해요. 프라임 x를 구한다고.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에서 증가 감소를 보고 싶으면은 뭘 봐라? 부호를 봐라. 극대 극소를 알고 싶으면 뭘 봐라? 부호의 변화를 봐라. 우리는 요거를 한 방에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뭐냐? 도함수에서 부호 및 부호의 변화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도함수를 구했죠? 그럼 이 도함수를 가지고 뭘 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그 그래프에서 당연히 부호 보이죠? 변화 보여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도함수를 구했어. 도함수를 구했더니 도함수가 x-1에 x-2야. 그래프를 그려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호 보이죠? 여기 부호 뭐야? 양인대죠. 여기 음인대죠. 여기 양인대죠. 부호 변화 보이죠? 1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네. 2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는 결국에는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원래 함수는 1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야? 1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개형을 예측을 해보시면은 도함수가 내가 지금 핑크가 도함수예요. 얘가 지금 f 프라임 그린 거 아닙니까?
도함수가 양이면은 뭐다? 증가한다며. 도함수가 음이면 감소한다며.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한다며. 그죠? 그럼 얘를 좀 실제로 부드럽게 이어서 그려주시면은 그래프 개형은 아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그러니까 1인대에서는 보다시피 극대, 2인대에서는 보다시피 극소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뭘 가지고?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니네가 앞에서 미분을 배운 이유가 결국에는 이 원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얘를 구해야 그래프를 그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운 게 미분을 배운 거고, 실제로 그 원함수를 해석하실 때에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요. 예, 일부 이제 여러분은 교과서나 이런 데에는 요 도함수의 증가 감소나 도함수의 부호나 부호 변화를 가지고 원함수의 증가 감소나 극대극소 판정을 뭘 가지고도 할 수 있냐? 나는 이걸로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프로밖에 안 해주는데 그래프를 하든가 또는 다른 방법은 증감표라는 거를 가지고 합니다. 표. 말 그대로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나 이제 표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뭔지는 이따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만 보여는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극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배워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천천히 했습니다. 개념 위주의 복습을 좀 철저히 가져갔으면 좋겠고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에서 감소한대요. b-a의 최대값 구하래요. 아니, 감소하되 찾으라 이거죠. 증가 감소, 극대극소 어쨌든 나오면 뭐다? 도함수부터 구하세요. f'x는 이제 이쯤 되면 미분은 잘해요. 3x제곱 더하기 6x입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이제 뭐예요? 도함수를 구했으면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해요. 되니까 x 더하기 2예요. 자, 그래프 그릴 때 잘 보시면은 굳이 불필요하게 십자가 안 그립니다. 자, 아볼이죠? 절편이 마이너스 2랑 0인 거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하라고 하는 작업이 내가 그린 그래프가 뭐야? 도함수 그래프죠? 자, 도함수에서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부호야. 부호 변화야. 어쨌든 필요한 게 부호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으면 거기다가 풀마풀, 부호 작업을 하라 그럽니다. 부호 작업을 해놓으라 그래요. 역시나 나중에 잘하면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럴 리 없으니까 자, 하시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원함수를 봅니다. 어차피 이게 여러분이 이게 함수의 그래프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함수 그래프는 얘가 지금 도함수 그래프였고 원함수 그래프는 증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개형으로 손가락 살짝 해보시고 그려주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개형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고 여기가 0인데 fx 그러면은 여기 뭐래는데 닫힌 구간 AB에서 감소한대요. 얘 지금 감소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감소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죠? 그럼 닫힌 구간 AB라는 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럼 감소하는 데잖아. 근데 B-A의 최대값 구하래. 그러니까 구간이 제일 많이 벌어지면 어디냐 이거죠. 어디예요? 여기가 A 되고 여기가 B 되면 여기가 최대겠죠. 그죠? 그래서 B-A는 얼마다? 뭐 2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원함수 안 그리고 도함수까지만 하고 여기서 풀마풀 작업해도 답은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처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까지 여러분 대수도 그렇고 공수 원투 할 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함수는 그래프가 답니다. 그래프를 정말 많이 그려 버릇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는데 굳이 지금 이런 정도 문제 풀이할 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원함수, 도함수, 도함수 그래프, 원함수 그래프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잡고 가서 많이 그려 버릇하셔야 되겠다. 문제는 왕쉽죠. 왕 모르겠네요. 왕 쉬어야 되는데 큰일 나지. 왕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자 다음은 4번에
fx가 있어요.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데요. a, b 미정계수 미정계수가 아니고 a, b 값 찾으려는 겁니다. 자, 극대극소 물어봤으니까 우선 도함수를 구해요. 3x의 제곱 빼기 12입니다. 뭐 그거 나오죠? 3으로 묶어주시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이 2 풀마풀 하시면 풀마풀. 그러면은 원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요. 요게 이제 fx 그래프. 여기가 마이너스 2, 2. 그러면은 여기는 뭐 대놓고 보면은 극대극소는 잘 보여요. 극대입니다. 극소입니다. 어디에서 극소니? 2요. 그럼 그때의 극소 값은 뭐니? f2죠. 함수값.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요런 문제. 왕쉽죠? 밑에 유지해보세요. 확인할 텐데, 자, 우선은, 도함수는 구하실 수 있죠. f'x는 뭐가 돼요? 4x의 세제곱에 83, 24, x의 제곱에 48, x의 빼기 32. 아마 4로 묶어서 조려지겠죠? 뭘로 조려져요? 쪼리. x 빼기 2의 세제곱이야? 네.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얘는 뭐 솔직히 도함수 그림이 원래 우리가 이제 도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2차는 좀 수월한데 3차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얘는 그래프가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함수를 그려주시면은 2에서 이제 바로 볼 거긴 합니다. 여러분이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평행이동 생각하시면은 2에서 이렇게 쓱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풀마풀 작업을 하시면 마풀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참고로 원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원함수를 보시면은 쓱 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돼요. 뭐예요? 그냥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실제로 쟤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음은 A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A 이상에서는 증가하니까 A는 어디다? 2다. 이렇게 찾는 거라 이게 절대 어렵진 않아요. 이게 이제 좀 해보시면은 확실히 공부를 정말 우리가 방학 때 대충 했던 우리 유연이들 이런 거 맞았죠? 네. 그죠? 봐요. 겨울방학 때 지난번에 되게 대충 했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경험이 그래도 있어서 자랑이야. 대충 하게. 자, 밑에 거는 좀 이따 저걸로 해보시겠고, 세 개밖에 없네.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거는 진짜로 세 개밖에 없네. 자, 보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제 그 프린트 좀 하겠습니다, 같이.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아니 뭘 바빠요. 아니 지금 뽑아야죠. 아니, 어차피 설명할 때 쓸 게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우선은. 왜 세 개밖에 없지? 시험지도 세 개밖에 안 뽑았나? 여기 하나 더 있긴 있었구나. 근데 이거 네 거 아니야. 오늘 안 은하 거니까. 무슨 소리예요? 은하. 아니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안돼. 그래도 은하 거야. 은하 거. 아니 없는 사람 거. 오늘 일이 있어도 못 온 거기 때문에. 아니 무슨 건들지 마. 알았어요? 아니 뭐예요? 아니 주셔야죠. 카메라 올 때까지 좀 내비둬야 돼. 자. 자, 요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하는 부분인데 잘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구조가 여기 위에가 3차 함수인데 요 위에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거고 밑에는 음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 거 잘 보고 니네가 밑에 거 똑같이 하시면 되고 중간에 필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썼다 지웠다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자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최고차가 양수인 3차의 그래프를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우선 얘는 당연히 미분을 하시면 3ax의 제곱이 돼서 최고차 양수인 2차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위에다가는 프라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해보시다 보면은 프라임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십자가 안 그려요. 그죠? 뭐만 그려요? x축만 그려요.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아볼인데 얘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시면 우리가 고1 때도 많이 했다시피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아볼인 상황에서 절편이 두 개 잡히든가 축이 뚫고 지나가든가 아니면은 아볼인 상황에서 요렇게 접하든가 아니면은 요렇게 아볼인 상황에서 안 만나든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때 절편을 갖다가 알파 베타 여기는 중점 접하는 데를 알파 여기는 요 축의 방정식 접하는 만나는 데는 없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축을 알파라는 정도만 할게요. 축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뭘 해라? 부호 작업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호 작업을 하시면 풀이고요. 얘는 풀, 얘는 풀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원함수 그래프를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원함수 그래프를 예측을 해보시면은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많이 해봤던 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손가락 해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런 개형이 된다고요. 여기가 지금 x가 알파인데고 베타인데 그럼 x가 알파인데에서 뭐예요? 극대네요. x가 베타인데에서 극소입니다. fx 그래프예요. 그럼 옆에 f'x가 중근일 때 풀풀이에요. 풀풀이니까 손가락으로 보시면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면 돼요. 근데 올라갔다 또 올라갈 건데 얘랑 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칸에 있는 얘도 풀풀이에요.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면 돼요. 자, 둘의 차이점은 뭐냐? 왼쪽에 있는 얘는 올라가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사이에 중간에 한번 0인 데가 있죠. 미분계수가 0. 미분계수가 0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들어 누웠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게 순간이기 때문에 들어 누운 게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좀 평평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알파라는 데에서 이렇게 들어 누운 데가 있다. 알파라는 데에서 x가 알파인 포인트에서 극대나 극소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게 세 번째 거는 그러면 올라가다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쭉 올라가다가 들어 누운 데가 없어요. 그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들어 누운 데는 없고 알파일 때조차 미분계수 프라임의 값이 한 이 정도잖아 지금 양수로. 그러니까 요 정도로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나더라. 알파에서 0은 없어요. 얘도 그 값은 없고요. 그럼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최고차 양수일 때 제일 일반적인 개형은 제일 왼쪽에 있는 얘가 되겠고요. 극대 극소를 갖는 굴곡이 있는 저게 되겠고, 특이한 케이스가 오른쪽 두 개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는 그냥 증가만 하는 케이스고, 가운데 얘도 증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증가하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는 건데 중간에 누웠다가 가는 케이스인데, 이 개형이 결국에는 만약에 얘가 x축 이런 거 위치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 함수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x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요 알파에서 3중근을 갖는 겁니다. 이 개형은. 만약에 얘는 여기가 x축이었다 그래도 여기가 3중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실근 하나고. 그래서 부를 때 요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이제 3중근 그래프 개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3중근을 갖는 그래프 개형. x축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부를 때.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3차 일반 개형. 오케이? 자, 그래프의 기본적인 해석은 해봤고요. 자,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거는 뭐냐 보니까 f'x 는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함수랑 x축하고 연립한 방정식이죠. 그럼 보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f'x 는영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내가 쓴 알파 베타라는 거.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클 때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중근을 가질 때죠. 판별식이 뭐예요? 0일 때입니다. 얘는 뭐예요? 허근을 가질 때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 누구야? 그 함수의 도함수야. 정확하게는 그 함수의 도함수가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가 고1 때 배운 게 얘는 지금 2차 함수거든, 도함수가.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그 2차 함수와 x축을 연립한 판별식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다 이거죠. 오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 그리면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잘 그리시고, 그림 그리고 괴상망측하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지 마시고 괴상망측하게, 정말 괴상망측하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말 괴상망측한 거 내가 보여줄게요. 예? 잘 그리시고, 그림을 미술을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수학적으로 잘 그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잘 그려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볼펜으로 하지 마시고 건방지게. 에휴 건방진 놈. 자, 그래서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해보시고. 자, 기본 빈칸은 채웠고요. 특징을 좀 써보면요. 특징을 약간 여기서 가볼까요? 여기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 개형이라고 그랬는데, 크게는 여기서 한번 갈립니다. 요 선을 기점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갈리는 게, 왜냐면 왼쪽에 있는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 그래프 개형이요. 오른쪽은 극값을 안 갖는 그래프 개형이요. 그죠? 자,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개형. 지금 최고차 양수니까 극값을 안 갖는 애는 올라가기만 하는 개요. 맞아요? 증가만 하는 개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공수2에서 배운 내용이 약간 끌어져 내려와서 다시 나오는 게 뭐냐? 극값을 안 갖는 개형이라는 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 최고차 양수인 거에 한해서는 올라만 가요. 우리가 공수2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올라만 가요. 뭐라고 불러요? 증가만 하는 함수. 뭔 함수?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안 되죠.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게요. 문제에 나와.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없대. 그럼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래프가 최고차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네? 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조건이 뭐가 잡혀야 돼? 문제는 조건을 따야 되잖아.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 아, 이 자식의 프라임이 이래야 되네? 아, 프라임 는영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최종 결론이겠지. 그걸로 무슨 조건을 따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항상 거쳐서 뭐든 얻어내셔야 돼요. 뭔 말이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지도 않겠지만 극값을 갖는 개형이다. 이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요. 어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나와요.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데, 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자꾸 따버릇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함수는 그래프가 핵심이고, 여러분이 미적분 1에 가서도 고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들을 가져가시려면은 그래프를 정말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수에서도 많이 해봤던 게 개형 따기 해봤잖아요. 개형 따기, 그죠? 당연히 미적분 1에서도 개형 따기가 고난도, 킬러 번호 때 무조건 나올 거고. 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여러분이 요 밑에 이제 위에 거 이렇게 한 거 강의 잘 보고 참고하시면서 제가 잘 채워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어떤 바보가
간혹 위에 거 아래 거는 다른 거죠. 최고차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야, 너 이거 왜 또 썼어? 연습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다르잖아. 그랬더니 몰랐죠. 그런 애들이 있다고. 심지어 이런 애들이 있어. 실제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똑같은 걸 두 번 써는 애들이 있어. 그것도 아이 막말로 그래. 똑같은 거 두 번도 공부는 되니까 깔끔하게라도 썼으면 몰라. 아 진짜 더럽게 써가지고 진짜. 자 넘어가 4참수 보겠습니다. 아 쌤 그래서 좋은 게 언제 줘요? 아 이따 끝나고 주도록 달라고요. 자 4참수 보세요. 아. 최고차 양수입니다. 어차피 미적분 원에서는 5차, 6차는 의미가 없어서 안 해요. 왜냐면 3, 4차만 하시면 똑같이 패턴이 되니까. 자 도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4ax의 세제곱이야. 방금 앞에서 배운 3차 개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얘는 도함수가 3차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다 도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우선 4차는 도함수가 3차고 그 3차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많아져요. 왜냐면 봐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3차가 최고차 양수기형의 그래프가 3개였거든. 그지? 근데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는 뭐를 같이 그려야 되는 거야? 조사할 때? 도함수는 항상 뭘 그리는 거야? x축을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럼 x축을 여기다 그려봐. 극값을 갖는 개형이 x축이 여기 있을 수 있지. 한 점. 그죠? 여기 있을 수 있지. 여기 있을 수 있지. 여기 있을 수 있지. 여기 있을 수 있지. 바뀌는 포인트만 잡아서 그려도 하나 둘 서인이 다섯이야. 얘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많잖아. 개형 자체가. 이 많은 개형을 여기다가 다 할 거 아니고 내가 3개만 해놨잖아요. 3개만. 대표적인 개형. 그래서 3차 그래프가 극값을 갖는 그래프 개형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 개형에 대한 이야기만 우선 할 거고, 그때 x축의 위치는 어디를 잡을 거냐면은 첫 번째 거는 x축이 뚫고 지나가서 세 점 만날 때,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점 만날 때인데 하나는 여기서 x축, 극대에서 x축이 잡혀서 알파 베타일 때 하고요. 마지막은 극소에서 x축이 잡혀서 알파 베타일 때. 요렇게 좀 나눠서 3개 정도의 대표 개형을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그리시는 원함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요건데, 부호 작업을 해보시면은 얘는 풀이고요. 얘는 풀이고요. 얘는 풀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손가락으로 살짝 예측을 해보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네, 그 생각 살짝 해보고 그러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4차 함수의 제일 일반적인 개형, 우리가 이제 W자 개형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극소죠. 여기가 극대죠. 여기가 극소. 얘는 극대가 하나, 극소가 2개나 있네. 네, 이런 개형으로 보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래프는 예측을 해보시면은 감감증입니다. 내려가다가 능형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서 내려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알파, 베타. 그럼 여기는 극값이냐? 아니에요. 여기는 극소죠. 얘는 극소 하나만 있네. 그래프 개형 자체가 극소 하나만. 그리고 여기는 미분계수가 들어 누운 데입니다. 아까 3차에서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뭔 근? x축이 여기가 아니면 의미는 없지만 x축이 여기면 뭔 근? 그냥 중근이 아니고 3중근. 이렇게 되면 3중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감증증이니까 내 손가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거.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베타입니다. 극소죠? 극값을 안 가져요. 여기는 역시나 3중근. 그래서 4차 함수의 좀 대표적인 케이스 개형만 좀 우선 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개형은 얘. W자 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일 일반적인 4차. 3차의 제일 일반적인 게 극값 갖는 개형이라면, 그럼 4차는 제일 일반적인 게 W자 개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3중근을 갖는 개형이라고 불러도 되겠고, 또는 이제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는 개형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세 가지 개형. 자, 밑에 f'x 는영의 방정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시면은, 얘는 f'x 는영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니까 얘는 뭐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면 되죠. 그죠? 자, 얘는 중근을 하나 가져야 되고요. 중근 알파 가져야 되죠. 그리고 요 중근이 아닌 실근입니다. 쓰면 길어지니까 써야지. 자, 중근이 아닌 실근을 갖다가 하나 가져야 됩니다. 하나.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중근하고 중근이 아닌 실근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누가? 도함수가. 도함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까? 얘도 갈리는 건 여기서 갈립니다. 한번 갈라보시면 특징이 4차의 일반적인 개형은 보시는 것처럼 최고차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극대가 있어요. 얘는 극대가 존재합니다. 최고차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 오른쪽은 보니까 극소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극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차는 극값이 있냐 없냐였지만 4차는 극값이 없을 순 없어요. 4차는 무조건 최고차가 양수면 극소는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극소만 있냐 아니면 극대도 있냐 이거고, 그거를 결정하는 조건은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요 프라임 는영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냐 아니면은 이러냐인데, 우리가 여기 위에서 살짝 봤다시피 4차 그래프 개형 우리가 다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쪽 편, 이쪽에 있는 극대가 없는 애들은 얘네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대가 없는 조건을 여러분이 이거다라고 공부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 이거 말고 더 버라이티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대가 존재하는 조건은 요거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요게 극대가 존재하는 조건. 그럼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은 그냥 얘가 아니다. 여집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갖다가 하나하나 뭐를 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극대가 없다 하면은 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여집합하시면 된다고. 여집합. 진짜 못 알아본 사람 있는 거 같네요. 자, 여집합 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알아봤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이 문제가 나와도 4차가 극대가 없대요. 그러면은 극대가 없는 조건이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안 가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 걸 따진 다음에 여사건으로 여집합으로 돌려라. 이렇게 주로 가르치긴 합니다. 4차가 3차보다 그래프 개형이 좀 많기는 한데 우선은 이 정도 기본 개형으로 좀 익히시면 되겠다. 역시나 위에는 최고차 양수일 때, 밑에는 최고차 음수일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의 보시면 잘 채워서 해주시면 좋겠고, 똑같은 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3쪽, 4쪽은 다음번에